건너야 할 강 너무나 폭이 넓으면 당연히 절망스럽죠. 그 차이가 너무나 크니까. 지금 나의 현실과 내가 가야 할 그 목표가 너무나 차이가 크니까 괴롭잖아요. 징검다리를 놓으세요. 그게 점진적 도전이라는 개념이에요. 징검다리는 나의 현 시점에서 하나 한 발 정도 앞에 놓는 거잖아요. 비법 알려고 하지 마세요. 비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진실된 방법. 진실된 방법이라는 것은 내가 노력한 만큼 효과가 있는 것이 진실된 방법이에요. 노력 없이 효과 얻을 생각하지 마시라. 그게 꼭 강 중간에 있을 필요도 없어요. 지금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거기서 한 발자국만 앞에 놓는 것이 징검다리예요. 현실에 맞춰서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 감각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선생님 오늘 그 행복에 대한 과학 이야기 참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성장을 할 때 보면 행복을 느끼기까지도 이 의식적인 노력의 반복이 계속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지 않는 이제 범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이 도파민을 요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머리로는 고차원적인 어떤 것들이 행복하다는 걸 알지만 제 몸은 따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는 게 제 머리로는 되게 즐거웠습니다. 근데 제 몸은 10시에 시원한 맥주를 한 잔 들이키는 거에 대한 기쁨을 더 많이 반응하더라고요. 제 몸은.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우리가 정신을 차리게 하는 이런 그 보상 체계를 어떻게 노력을 하셨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그래요. 근데 그 선생님께서 얼굴 표정이 굉장히 밝으세요. 그래서 이미 많은 것을 노력을 하시고 실천해 오신 모습이 보여가지고 갈 길이 그렇게 멀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바뀌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질문할 때도 제가 한 3번인가 세웠는데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많이 하세요. 아니요,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다고 합리화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말 앞으로 의식적으로 쓰지 않겠다고 한번 노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다 하면 더 이상 노력할 이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미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는 맥주 한 캔 탁 마시면서 즐기는 거 괜찮아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근육 같은 것도 조금씩 연마해야만 튼튼해지듯이 우리의 정신력과 마음 건강도 똑같아요. 조금씩 매일 조금씩만 노력을 해야만 점점점 건강해져요. 그래서 내가 기대한 만큼 빠르게 나의 정신 건강과 마음 근육이 커지지 않았다고 실망하고 그냥 내려놓으면은 그러면은 발전, 성장은 거기서 끝날 겁니다. 그래서 너무 큰 기대하지 마시고 조금씩 서서히 성장시켜 나간다고 딱 플랜을 그렇게 세우십시오. 점진적으로 도전을 높여 나가세요. 너무 책을 여기를 참가하기 위해서 제가 처음으로 책을 5일 만에 직장 다니면서 읽었는데
너무 잘 읽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여기 오게 되면서 이제 제가 PDS를 쓰는데 너무 느리게 성장해서 성장하는 모습이 눈에 보이지가 않고 그래서 좀 답답한데 꾸준히는 하고 싶은데 이렇게 지치지 않고 꾸준히 가려면 어떤 습관을 만드는 게 좋을까 하고 이제 자꾸 딴짓을 해요. 그래서 어제도 이렇게 플랜2시를 쓴 대로 해야 되는데 2시간 넘게 제가 드라마를 막 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저도 도파민 중독이 그쪽으로 드라마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저렇게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혹시 어떤 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저기 성장할 수 있는 용기. 고마워요. 예. 아까 그 첫 번째 질문자와 좀 유사한 면이 있어요. 내가 기대한 만큼 성장이 없어서 잠깐만 한눈 팔게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해답이 뭔가? 우리가 급할 때 라면 많이 먹잖아요. 그 라면 참 맛있어요. 딱 자극을 주니까. 그리고 양념도 강하고, 그리고 먹으면 또 정신 또 바짝 들기도 하잖아요. 짜고 맵고 하니까. 그 맛에 내가 익숙해지면은 심심한 거 못 먹어요. 지금 드라마 본다든지 이런 소위 불량식품에 해당되는 것들에 내가 익숙해져 가지고 진짜 맛있는 것이 뭔지 감각을 잃은 상태가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새로운 이 담담한 것에 대한 맛을 내가 느껴야만 그것을 지속적으로 먹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가장 먼저 뭘 해야 되겠어요? 끊어야 될 거 끊어야 돼요. 그래서 다이어리에다가 적으세요. 갑자기 탁 끊으면 금단 현상이 생겨서 역효과가 나요. 6개월 시간을 주고 3개월이면 3개월, 100일이면 충분할 거예요. 100일간 계획을 세워서 점진적으로 양을 줄여나가서 100일 후에는 좋지 않은 습관 버리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러나 이 새로운 것에 대한 맛을 보기 시작하면은 맛에 느끼기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불량 음식 손이 저절로 안 가게 돼요. 자연스럽게 손이 안 갑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선순환에 들어갈 때까지가 이제 고역일 테니까 그것은 내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실천을 해야 돼요. 그러나 체계적으로, 점진적으로. 비법 알려고 하지 마세요. 비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진실된 방법. 진실된 방법이라는 것은 내가 노력한 만큼 효과가 있는 것이 진실된 방법이에요. 노력 없이 효과 얻을 생각하지 마시라. 미안해요. 여러분들 꿈에 희망을 다 뺏어버려가지고 미안해요. 그 성장하는 데 있어서 저한테는 스트레스가 어떻게 보면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더라고요. 그 휴식하는 것조차 저한테는 스트레스고 어떻게 휴식을 해야 되는지조차 모르겠는 것도 스트레스고 그 스트레스를 가지고 알아차림하는 거는 아예 도저히 알아차릴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는 비법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비법은 없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마음에도 근력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근력을 좀 어떻게 좀 키우고 그 다음에 하루를 살아가면서 분명히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있을 거고 외적인 스트레스가 있을 건데 그걸 조금 덜 받을 수 있는 방법과 그 다음에 제가 거기에 너무 불필요한 거에 에너지를 좀 많이 쓰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게 있으면 조금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이 그룹 참 탐나네요. 열정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좋아요. 계속 그 열정 가지고 가시길 바라요. 스트레스라는 단어를 조금 여러분들이 새롭게 인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라는 단어를 크게 두 가지로 사용을 해요. 스트레스 요인이 있고요. 스트레스 반응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둘 다 우리가 스트레스라는 말 써요. 저 사람이 나한테 스트레스 주면은 이 사람은 스트레스 요인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스트레스를 분명히 나한테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에 따라서 이게 나한테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기도 하고 큰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또는 전혀 스트레스가 아는 반응을 내가 볼 수도 있어요. 나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 요인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조금 우리는요 스트레스 요인을 바꾸려고 그래요. 부부싸움 할 때 상대방을 바꾸려고 그러잖아요. 바꿔 집딜까? 안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열 더 받는 거예요. 실망하고 애쓰는데 별 효과가 없고 그러니까는 몇 년 동안 하다가 그냥 다 집어쳐버리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법이라는 것은 나 외부에 있는 스트레스 요인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스트레스 요인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바꾸는 거죠. 그게 바로 회복 탄력성이라는 개념이에요. 지금 선생님이 찾고 계시는 비법은 회복 탄력성 강화예요. 비법이 없다는 것은 방법이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방법은 많은데 내가 노력을 해야만 효과가 있다는 방법이지 나는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는데 저절로 효과가 있는 것을 바로 비법이라 그러는데 그게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방법은 많아요. 그건 있어요. 그리고 과학적으로 실험해서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된 방법들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스트레스를 나는 받고 있다. 그러면 나를 바꿔야 된다는 소리예요. 오케이? 요일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훨씬 더 크게 스트레스가 많아집니다. 목표를 이루기까지 이상과 현실의 차이 때문에 괴리감을 느끼고 힘들 때가 있는데요.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예, 좋은 질문이에요. 우리가 강을 건너는데 그 건너야 할 강 너무나 폭이 넓으면 당연히 절망스럽죠. 그 차이가 너무나 크니까. 지금 나의 현실과 내가 가야 할 그 목표가 너무나 차이가 크니까 괴롭잖아요. 징검다리를 놓으세요. 그게 점진적 도전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차근차근 하세요. 한꺼번에 뛰어넘어 생각하니까는 절망적인데 징검다리 두세 개가 아니라 10개, 20개도 좋은 거예요. 징검다리는 나의 현 시점에서 하나 한 발 정도 앞에 놓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 하나 했다고 해서 강 건너는 거 아니에요. 그게 꼭 강 중간에 있을 필요도 없어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거기서 한 발자국만 앞에 놓는 것이 징검다리예요.
현실에 맞춰서 놔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 감각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래서 차근차근 좀 답답하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살아갈 때 두 가지를 만족시켜야 돼요.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 내가 좋아하는 거. 그렇잖아요. 그건 목표예요. 그러나 사람이 목표만 갖고 살 수가 없어요. 그 목표를 이루는 수단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수단은 내가 좋아하는 거 택하는 거 아니에요. 수단은 내가 잘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걸 동원시켜야만 성공을 해요. 자꾸만 내가 좋아하는 것에다가 초점 맞추지 마세요. 그것은 목표, 던져놓는 거. 그건 내가 좋아하는 거 해야 돼요. 그러나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수단은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잘하는 거, 할 수 있는 거 하나씩 그 두 가지를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겁니다.